자, 과연 청약할 만한 것인지, 청약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한 수익금이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전일 수혜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사연이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약 3달 전에 공모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수혜측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나서 공모를 철회했습니다. 예상보다 수혜측 결과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공모가를 확 낮추고 이번이 2번째 도전입니다. 자, 일단 수혜측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수혜측 결과가 좋아서인지 공모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명에너지, 일단은 대박 공모주라고 볼 수는 없고, 자, 과연 청약할 만한 것인지, 청약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몇 주를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ESS, 풍력, 태양광 이런 발전소 같은 거를 짓고 단순히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운영을 해서 이 발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은 바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자, 특이한 점이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약간 좀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상장일은 5월 13일 날 진행을 합니다. 실적을 살펴보시면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소폭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액도 상당히 낮았죠. 하지만 2020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익도 흑자 전환하고요. 2021년에는 2020년이 너무나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익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소폭 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대명에너지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주요 사업자별 풍력 설비 용량 및 점유율입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에 이어서 3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이 한국동서, 한국남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즉 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전력의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민간 부분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에너지가 이 풍력 발전, 이걸 중심으로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업은 최근에 실적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점유율도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일단 유사 회사로 우리나라 기업 2곳, 그 다음에 해외 기업 2곳을 선정을 해서 평균 PR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주당 평가액 3888원을 구했고요. 여기에다가 할인율을 41.7%에서 51%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할인율이 높지 않았지만, 자, 첫 번째 공모에 실패를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할인율을 대폭 높여서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 희망 밴드가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정이 되는데, 자, 최종적으로는 수혜측을 거치면서 공모가 하단인 1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15,000원이란 주당 평가액에다가 5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PR 기준으로는 거의 한 11배 정도입니다. 11배. 딱 봐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죠.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혜측 결과가 저조했느냐?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2050년까지 글로벌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됩니다. 탄소 배출량, 탄소 감소량, 자, 이런 것들이 넷제로, 즉 0을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1월에 EU 텍소노미라고 해서 이 재생 에너지 발전에 과연 천연가스와 이 원자력을 포함시키냐 마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포함시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이 없다라는 이유로 편입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상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자, 이걸로 실제 설치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에너지 자급률이 높기가 힘든 겁니다. 항상성이라고 있어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될 때는 많이 되는데 또 안 될 때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천연가스라든지 원전, 자,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 에너지 완보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안 되겠다. 자체적으로 이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통로는 원자력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그린 시나리오, 2050년 기준으로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원이 확보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레드 시나리오로 오히려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여기에서 거의 에너지의 한 56% 정도를 조달할 것이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자, 비단 유럽 글로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 백지화죠.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이 재생에너지 비전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너무 낮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24%에서 10%포인트가량 상승을 시켜야 되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 내외로 감소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줄였다 라고 해서 이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준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느는 건 맞다. 하지만 예전보다 이 늘어날 룸이 더 축소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사용처 비중의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 측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요. 수혜 측 비율은 255대 1이 나왔습니다. 백분율 관점에서 74%, 100등 중에 74등이다.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14.7%입니다. 상위 7%. 유통 가능 비율이 낮다라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7.6%. 그래서 백분율 관점에서는 91%.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역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한 100등 중에서 90등 정도 된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수혜 측 지표를 바탕으로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보면요. 100점 만점에 31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봐서는 상위 한 76%다. 자, 그렇다면은 대명에너지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과연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면요. 솔트룩스부터 바이오 FDNC까지 총 9개 기업이 대명에너지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성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면 9개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4개 기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인 성과를 보면 13% 정도예요. 공모가 대비 한 13% 정도 올랐다. 자, 근데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두 증권사는 이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받습니다. 공모가가 대명에너지가 15,000원이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2,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13% 이상은 올라야지 BEP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명에너지를 청약을 해서 한 주 정도로 받는다 라고 한다면 청약하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 청약 수량으로 과연 얼마 정도를 균등 배정으로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최근에 공모를 진행한 그리고 대명에너지와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했던 기업은 바이옵트로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옵토르 청약 건수를 적용을 하면요. 대명에너지의 일반 청약자 균등 배정 주식수가 31만 2,500주입니다. 바이옵토르 당시에 청약 건수는 3만 6천 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청약 계좌가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1인당 균등 배정 주식수는 8.6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다 그냥 합쳐서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 증권사마다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한 8주에서 이렇게 9주 정도 균등 배정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청약 수수료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주식에서는 한 13%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수익금이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가정이죠? 대명에너지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의 상장하고 나서 이 평균적인 성과가 대명에너지한테 나타난다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안 된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난다,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히려 13%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가 공모가를 낮춰서 재도전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혜적 결과가 여전히 저조했고요. 그 이유는 올해부터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자, 이런 걸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 것은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원전 쪽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로 인해서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야권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자, 그러면서 탈원전 백지화, 이게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대명에너지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의 성과가 나왔는데, 청약 수수료를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의미 있는 수익을 담보하긴 어렵다. 물론 균등 배정 주식수가 한 주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소폭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게 이제 평균적인 수치지, 이거보다 저조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정말 확실한 수익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참여하지 않는 게 맞고요. 나는 그냥 대명에너지가 좋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라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비인기 공모주기 때문에 비례 한 주당 예상 청약 증거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